Every single day I'm getting older. Every single morning I will pray. Every little thing I wanna do here, I just wanna give it all my love. Cause I wanna make a bigger difference. Cause I wanna see a better day in my life. I'll give it all my love. All my love. 자, 오늘은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강의 기적, 이게 뭘 뜻하냐면, 일단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6.25가 끝나고 굉장히 폐허가 된 나라였는데, 이 폐허가 된 나라에서 1950년부터 이제 2016년이죠. 올해가 참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기적과도 같은 어떤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정말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왔죠. 오늘은 경제 성장,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우리나라 그래도 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경제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12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먼저 학습 목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을 시대 순으로 우리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체크해 주세요. 자, 먼저 경제 성장 과정, 우리 50년대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 자, 우리가 한창 전쟁 끝나고 나서죠. 이제 우리가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300 산업이라고 하는데, 숫자 300이 아닙니다. 여기서 100은 흰백자입니다. 흰백자. 세 가지 흰 것을 바탕으로 한 산업인데, 그 세 가지 흰 것이 뭐냐? 밀가루, 설탕, 면화. 이겁니다. 면화는 우리가 그 옷이죠. 옷 짜는 거죠. 이 면화, 이게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인데, 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 세 가지 흰 것, 밀가루, 설탕, 면화를 우리가 우리 사업체에서 이제 이걸 가공하는 회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설탕을 열심히 들여와서 열심히 설탕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회사일 텐데, 제일제당이라는 회사입니다. 제일제당. 이 제일제당이라는 회사를 어느 회사에서 만든 회사냐면, 삼성이 이 제일제당을 만들어서 이 설탕을 가지고 산업을 해가면서 점차 돈을 벌어가면서 지금의 삼성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960년대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정부가 들어설 때죠. 자, 이제 19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 계획 아래에 점차 발전시켜 나갑니다. 자,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던 시대죠. 이때는 별다른 기술도 없고, 별다른 기술 없이 이제 저렴한 싼 임금만을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때는 물가가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적은 임금만 주고도 충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기술 필요 없이 이제 노동력만 있으면 되는 산업, 신발, 의류, 가발 같은 이런 경공업을 집중 발달시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 나가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언제 완공되느냐? 1970년에 드디어 서울과 부산 사이에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서 여러가지 물자와 교통이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건설됩니다. 자, 1970년대가 되면서 이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70년대에는 여러분 중공업이 발달합니다. 60년대 경공업에서 점차 우리가 기술을 발달시켜가면서 이제는 중공업이 발달되는데, 자, 이 중공업에 필요한 게 당연히 철이죠. 철. 가장 이 산업에 필요한 거. 그래서 1973년 포항제철 건설하고, 우리 3학년이죠 지금. 5월달에 우리 진로 체험 갔다 온대요. 포항제철.
거기가 1973년에 건설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1977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지금 교과서에 보면 이 113쪽에 보면 신발 산업, 그리고 이 경부선 완공 사진, 그리고 포항제철 사진, 수출 100억 불 사진, 이런 사진들 있죠. 이거 선생님 시험에 내서 한번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이런 거 시험에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 80년대로 가면 삼저호왕. 자, 이제 정치적으로는 전두환 정부가 들어설 때입니다. 삼저호왕. 이 저는 낮을 저자입니다. 높을 고자에 반대인 낮을 저자인데, 유가도 싸고 금리도 낮아지고 달러의 가치도 낮은 이 삼저로 인해서 경제가 호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80년대 들어서 점차 어떤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서 90년대가 되면 이제 드디어 이 OECD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때 한창 초딩이었는데, 이때 한창 뉴스에 보면 이제 OECD에 가입했다, 우리가 드디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다, 한때 굉장히 뉴스를 장식했던 그런, 전 국민이 기뻐하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이라니, 이런 선진국에 들어서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게 이 OECD 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축제 분위기였는데, 그 다음 해 97년에 전 국민이 다시 어떤 슬픔에 빠집니다.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여러분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선생님도 한 97년이면 선생님이 초육이었습니다. 초육. 이때 우리나라가 IMF 위기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이제 다른 이 IMF라는 기구로부터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당시 뉴스 이런 뉴스들입니다. 회사들 줄줄이 부도나면서 주가 폭락하고, 이때 굉장히 어떤 선생님 집도 가정 형편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었고, 아마 국민의 대다수가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어떤 줄줄이 실직자가 늘어나고 회사들도 줄줄이 부도가 나면서 굉장히 큰 고통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IMF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 했었죠. 자, 우리 금모으기 운동 하니까 또 생각나는 한 97년으로부터, IMF 위기가 97년이니까 딱 90년 전이네요. 1907년에 이와 비슷한 운동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1907년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의 어떤 제안으로 시작되어서 전 국민이 담배가 바뀌어서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 국채보상운동 같은 거 했었는데, 두 가지 사건 둘 다 어떤 비슷한 사건이고, 역사는 항상 이렇게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먼저 정경유착. 정경이 뭐냐면 정치와 경제가 굉장히 밀착된 관계를 가지게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폐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폐단이 일어나냐? 우리나라는 항상 이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갑니다. 스스로 기업들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고, 기업들아 따라와라,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경제계가 굉장히 밀착되게 되면서 정치인들은 이제 경제를 도와주고, 기업하기 편하도록 도와주고, 이 경제인들은 이제 보답을 해야겠죠. 정치인들이 어떤 선거를 할 때 필요한 자금 이런 거 제공해주면서 서로 밀착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폐단을 많이 저지르게 되면서, 첫 번째 폐단, 정경유착의 폐단입니다. 두 번째,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하려면 물건값이 싸야겠죠. 물건값이 싸려면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월급을 조그맣게 못 주게 됩니다. 그래야 물건값을 싸게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강제로 이 임금을 싸게 만드는데, 자,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 뉴스입니다. 골방에서 하루 16시간씩 노동. 이 소녀들 2만 명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 당시 이런 노동 환경에 저항해서 일어났던 사람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태일이라는 사람.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텐데, 이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공무원들도 무시하고 기자들도 무시하고 모두가 이 법을 지켜달라고 해도 다 무시당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서 분신자살하면서 세상이 이게 좀 더 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중심 정책을 펼치면서 농촌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농촌 인구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대도시로 가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와 도시는 점점 잘 살게 되고 농촌은 점점 못 살게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조금밖에 못 주는데 강제로 임금을 조금밖에 안 줍니다. 자, 근데 그러면 노동자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저임금을 받아도 쌀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쌀 가격도 굉장히 낮게 유지시킵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자, 그러면 쌀 가격이 낮게 만드니까 그 쌀을 짓는 농부들의 삶도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도시는 점점 잘 살게 되고 이제 농촌은 점점 못 살게 되면서 이제 낙후되는 농촌을 다시 개발하고자 이때 일어나는 게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 낙후된 농촌을 다시 개발하고자. 자,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과 민주화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도 같이 즐기는 한류라고 하죠. 한류. 그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발달하면서 아시안게임,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그리고 2002년에 부산 아시안게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우리 88 올림픽 개최했었죠. 그 다음 월드컵, 역시 2002년 월드컵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선생님이 당시 고2였는데 부산에서 아시안게임도 하고 월드컵 1차전 폴란드전을 부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때 선생님이 고2라서 그래도 괜찮은데 이때 고3들 아마 건국 이래 재수생을 최대로 많이 배출한 해가 2002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에게 고통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50년간, 한 60년간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런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라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